예, 기계안전공학 7주차 2차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1차시 강의에서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조금 이해가 덜 됐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연삭을 할 때 요 제거율을 재료 제거율 이렇게 해서 원어로는 MRR이라고 하는데요. 매트리얼 리무블 레이트라고 하는데 요 얘기를 잠깐만 중요한 부분이니까 나눠서 설명을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트래버스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횡이송이에요. 왜 횡이송이 되냐면 자, 이게 절삭 속도는 이런 방향이 절삭 속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바퀴 회전했을 때 절삭된 면적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놈의 속도가 있으니까 이 절삭 속도 이렇게 해주면 될 건데요. 이송은 자 이렇게 한번 하면 이만큼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이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절삭률은 요같이 파이 d 외경 그걸 DW라고 했는데요. 워크피스의 직경이라고 그래가지고 F는 피드고요. 저 누구죠? V는 절삭 속도. 그쵸?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요 프런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쪽으로 그러니까 축의 직경을 여기는 작게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한 바퀴 회전했을 때 얼마죠? 파이 DW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 폭이 있었잖아요. 요 폭이 얼마였죠? 여기 알파 P 됐죠? 그럼 면적이 되잖아요. 면적이 되는데 여기 여기 하나 더 빼먹었네요. 요 피드가 있어야 이거 피드가 어디 갔지? 알파 DW 예. 이 사람은 요 피드를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이거 좀 지우고 다시 설명할게요. 요 프런지 할 때요. 얘가 파이 DW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한 바퀴 원 둘레잖아요. 한 바퀴 원 둘레. 이 프런트 타입은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송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송은 여기 연삭수도의 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게 연삭수도의 폭이라는 게 요 놈인데요. 그쵸? 자 알파 P 해보세요. 그럼 요 전체 뭐가 되죠? 전체 여기 면적이 되잖아요. 그쵸? 여기서는 요 피드가 사실 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요. 여기는 그 표현을 이 사람 연삭수들 폭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다음 요 속도 있잖아요. 여기 속도. 요 속도는 요 회전 절삭 속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 VF. 이제 요 놈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 제거율은 한 바퀴 회전할 때마다 이제 그러니까 요만큼의 표면적에다 속도를 곱해주니까 이게 분당 그 최적 그 뭐죠? 이거 칩 제거율이 되죠. 예. 그리고 여기서 요거는 보면 통과 이송법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렇죠? 요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요 받침 안내판 있고 이게 공작물이잖아요. 요 공작물은 사실 길이 제한은 없어요. 뭐 길이가 짧은 놈도 있고 큰 놈도 있겠죠. 그래서 한쪽으로 들어와서 그 반대쪽으로 빠져나가도록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송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 하나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 여기서 설명을 할 때 이걸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워크피스를 한번 그러니까 공작물을 한번 살펴볼게요. 공작물이 어떤 놈은 뭐 이렇게 생긴 놈도 있겠죠. 테이프 졌다거나 그죠? 어떤 놈은 저 누구죠? 이 숫들보다 폭이 작은 놈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 숫들 폭은 이렇다는 얘기죠. 이렇게 숫들보다 폭이 작은 놈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놈은 뭐가 있냐면 여기에 턱붙이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뭐 프렌즈처럼 이 끝면에 이렇게 뭐 턱붙이가 있다거나 그죠? 아니면 이놈의 윤곽들이 또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윤곽이 뭐 이렇게 곡선 형태로 돼 있다거나 이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놈들은 얘를 통과시켜서 어떻게 가공할 수 있는 애들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걔는 누구를 그 뭐죠? 그 어떤 놈을 조정해서 이런 형상을 가공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때 그놈이 누구라고요? 저 받침대 위에다가 그쵸? 여기 요게 홀더라고 되어 있는 애들이 걔들이잖아요. 요 홀더 여기에다가 이렇게 얘들을 올려놓고 누구를요? 이 조정숫들 바퀴를 이렇게 접근시킨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놈을 가지고 수평으로 이동한다거나 이제 그런 방법으로 만드는 것들이죠. 자, 물론 수평으로 여기 조정숫들 바퀴를 이쪽으로 접근을 어디까지 시켜야 돼요? 얘가 닿는 데까지요. 그리고 이런 형상을 만들려니까 얘를 가지고 마찰력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이놈을 이쪽으로 또 밀어낼 수 있겠죠. 대신에 얘가 통과는 못해요. 통과는 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물론 이런 놈은 짧은 놈들은 통과가 가능하겠지만 그쵸? 끝이 아무것도 없는 애들 이 뒤에 테이퍼가 졌다거나 아니면 프렌즈 부치가 있다거나 그네들은 통과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정수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수평으로 이동하면서 예비원을 어찌할 수 있어요? 가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전후 이제 이송법이죠. 여기까지 간단하게 1차 시 내용 복습을 해줬고요. 그 다음 2차 시에서는 이제 크리피드 연삭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목적이 연삭 깊이를요 굉장히 높게 1mm에서부터 6mm까지요. 이 연삭 깊이를 굉장히 깊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깊게 하면서 이쪽으로 이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송을 어떻게 해요? 이송을 아주 작게 그렇죠? 이송은 작고 이 깊이는 깊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제거율을 아주 높인 연삭 방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그 연삭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무리 공정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밀링이나 형삭이나 뭐 평삭 이와 같이 이런 것도 연삭으로도 소재를 이 크립 피드 방법을 써서 이렇게 대규모로 어찌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예, 제거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가공법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살펴보면 이 연삭수들은 주로 결합도가 그러니까 이 결합이라는 게 누구와 결합이겠어요? 이 연삭숫돌하고 숫돌 입자들을 결합해주는 수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합제. 그죠? 그래서 연한 결합도의 수지 결합제로 요 결합제가 이제 종류가 한 5종류 정도 있어요. 요 뒤편에서 설명할 건데 근데 쓰는 결합제의 종류가 물질이 수지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조직이 성긴 좀 거칠은 거고 그리고 연삭 온도를 이제 낮게 이렇게 해가지고 표면의 정도를 높인다거나 아니면 표면의 정도보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대규모로 절삭이 가능하도록 또는 절삭 효율을 높인 거죠. 표면 정도보다 주로
작업 효율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작업 도중에 이제 얘는 물론 드레싱도 안 하겠죠. 그죠? 뭐 그리 할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게 성긴 조직으로 돼 있으니까 잘 부러지고 잘 재생도 이제 되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표면 그 정도도 높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작업 효율이죠. 그렇죠? 여기에 방점을 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크리프 피드 연삭 방법을 두 가지 이 방법으로 이렇게 간혹 설명을 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얘가 똑같다는 거예요. 연삭 깊이는 최대 1mm에서 최대 6mm까지 하고요. 이송 속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작게 한다고요. 그리고 수지는 뭐로 했다고요? 요 결합도가 수지 결합제를 썼기 때문에 조직이 이제 이렇게 성긴 조직이 되고, 그리고 이 성긴 조직을 이용해서 온도를 좀 낮추고 표면의 정도를 높였다. 이제 대신에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라고 했죠? 이제 대규모로 그 요 취입 형태를, 그러니까 질산량을 이제 증가시켜 놓은 거,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삭숫돌에서요,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연삭숫돌은요, 그 사용 목적이나 대상물이 뭐냐에 따라서 연삭숫돌 입자가 뭐로 만들어졌느냐, 연삭숫돌 그 입자를 결합시키는데 그 결합제로 뭐를 쓰느냐, 이게 다 다르다고요. 다르기 때문에 그 연삭숫돌의 종류와 그리고 그 성능,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 가지고 적절하게 우리가 숫돌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숫돌 입자들을 보면요, 천연산이 있잖아요. 천연산, 자연에서 얻은 것들이죠. 그리고 인조산이 있어요. 우리가 만든 것들이죠. 그래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그 천연 숫돌은요, 주로 어디서 얻느냐면 뭐 광물이죠. 광물인데 어떤 광물일까요? 중요한 게 뭐예요? 경도가 커야 되겠죠. 그래서 경도가 큰 광물들은 전부 다 뭐로 쓸 수 있어요? 이 숫돌 입자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대표적으로 보면 뭐 이제 다이아몬드, 아니면 뭐 에모레, 이거 금강사고요. 스피넬, 이건 뭐 돌 이름이고요. 석류석도 돌 이름이고요. 규사, 이런 것도요. 그런데 얘들을 잘 안 쓴다고요. 얘들보다 주로 이제 지금 쓰는 것들은 뭐예요? 거의 다 인조숫돌 입자를 쓰죠. 그래서 인조숫돌 입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산화알루미나, 그렇죠? Al2O3, Al2O3, 또 뭐 있죠? 이 탄화규소예요. 탄화규소. 이 SiC인가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인조로 만든 것들이잖아요. 주로 지금은 이 천연산보다 이런 것들을 많이 쓸 거예요. 그러면 이 숫돌 성분하고 그리고 그 용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얘들이 연삭제잖아요. 딱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인조산이 있고 누가 있어요? 자연산이 있잖아요. 근데 자연산 이제 요 뭐 다이아몬드가 있는데요. 하여튼간 요 종류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인조산과 자연산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인조산을 크게 아까 분리해 보면 산화알루미늄계, 그렇죠? 여기 Al2O3, 그리고 요 탄화수소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 뒤에서 추가로 더 설명할 건데요. 요 입자, 숫돌 입자 기호들이 있어요. 얘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알루미늄이잖아요. 알루미늄이 다 하얀색이네요. 그래서 더블 A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용도는 보면요, 얘들을 쓸 수 있는 용도는 뭐 주강, 가단주철, 그렇죠? 이 특징은 살펴보면 이게 색깔이 갈색이고, 그리고 시스톨보다, 시스톨이라는 건 뭐죠? 요 놈이죠. 탄화 규속에 얘보다 부드러우나 이렇게 강인하다고 돼 있고요.
여기 앞에 더블이가 붙은 것들은요, 스텔라이트나 아니면 고속도강이나 특수강 이런 데 연삭할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색깔이 뭐래요? 이제 백색이고, 이제 부서지기가 좀 쉽대요. 누구보다? 여기 요 숫돌 입자 기호 A보다. 그다음에 이제 요건 그린이에요. 요 탄화수소 이런 탄화규소계인데요. 요 C가 있고요. GC가 있잖아요. 근데 G는 뭐예요? 색깔이 녹색이라고요. 그러면 요 탄화수소계 요 탄소가 색깔이 무슨 색이겠어요? 흑색이잖아요. 그래서 얘들 보면 주철, 석재, 유리 이런 거 연석에는 이제 입자기호 C를 쓰고요. 그리고 촉용합금이나 유리, 촉용합금이래요. 그죠? 이런 거 그 연석하는 용도에는 뭐예요? 이 입자 수도 입자 기호가 GC로 돼 있는 걸 쓰고, 그리고 이제 다 쓸 수 있는 건 뭐이겠어요? 얘죠? 그 다이아몬드. 얘는 강도가 가장 큰 놈들이죠. 그리고 이 요소를 한번 살펴보면요, 연삭수돌은요 이제 세 가지 요소를 보면 하나는 입자죠. 그렇죠? 요 숫돌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 그다음에 얘를 어떻게 결합시키냐 하는 그 얼마나 견고하게 결합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 결합제가 있어요. 그다음 얘들은요 연삭수돌 사이에는 그 칩이 그 아주 미세하게 가공된 다음에 밖으로 탁탁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요, 그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 속에 칩을 잠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자, 결합제, 기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걸 우리는 연삭수들의 3요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시 인자로 보면 5개 인자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다 우편에 그 뒷편에도 자세히 써놨지만 여러분들이 보기 쉽도록 이제 우편에도 제가 좀 자료를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보면 입자 있잖아요. 입자의 종류가 뭐냐고요. 입자의 종류. 입자의 종류는 앞에서 살펴봤어요. 어떤 것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었죠? 이게 뭐 다이아몬드일까요? 아니면 산화알루미늄계일까요? 아니면 뭐가 있죠? 탄화규소계일까요? 이제 걔네들이잖아요. 조직은요. 조직은 얘가 이제 그 메시 사이즈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요 조직은 얼마나 입자가 조밀하냐 하는 얘기예요. 조밀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입자 크기가 얼마나 작으냐, 크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보통 체라는 게 있어요. 체라는 거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통과하려면 요걸 체눈이라고 그러는데요. 요 체눈 사이즈가 있다고요. 자, 요 체눈 사이즈보다 작은 놈은 통과할 거고 체눈 사이즈보다 큰 놈은 통과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뒤편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 이 조직이라는 건 그러다 보니까 입자가 작은 놈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그 입자가 작은 놈들은요 밀도가 크다고 그러나요? 이 양이 많잖아요. 입자가 큰 놈들은 거칠으니까 어때요? 조직이 성큼성큼 돼 있겠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뒤편에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요걸 더 좀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면 콩하고 콩, 그리고 뭐를 볼까요? 요거보다 작은 거 뭐가 있을까요? 콩하고 저 쌀 같은 거 볼까요? 콩은 크잖아요. 입자가 이만하잖아요. 쌀은 요만하잖아요. 그럼 어떤 놈이 더 조밀할까요? 쌀이 더 조밀하잖아요. 입자가 작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 정도. 그다음 요 입도는요. 입도는 뭐냐면 말 그대로 입자 크기예요. 입자 크기. 그래서 여긴 그레인 사이즈라고 돼 있어서, 자, 여기도 입자의 크기, 그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조직은 아까 제가 요런 놈들이, 작은 놈들은 아주 밀집돼 있잖아요. 큰 놈은 성큼성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메시 사이즈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다음 결합제 종류.
얘는 결합제가요. 그 종류가 한 5종류 있는데요. 요 뒤편에 와서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건 뭐 비트리아드니 뭐 일반 수지니 뭐 금속이니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한 5종류 정도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이건 그 결합시키는 본딩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합도라는 게 있잖아요. 결합도. 얘는 이제 어찌 살펴볼 수 있는가 하면 뒤편에 또 설명을 할 건데, 얘가 얼마나 튼튼하게 결합이 잘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뒤편에서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석술에서 3요소라는 건 입자, 그리고 결합제, 체가 아니라 결합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공, 이런 얘기고요. 그죠? 그 5인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요. 자, 입자가 어떤 종류냐, 조직이 어떠냐, 입자 크기가 어떠냐, 결합제의 종류가 어떠냐, 그쵸? 그다음 결합도가 어떠냐, 이제 요걸 이제 5인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자,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조금만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게 입자들이에요. 요게 숫들이에요. 숫들. 그리고 여기 보면 저 시커멓게 돼 있잖아요. 여기 시커멓게 돼 있는 게 요 입자들을 결합시켜주는 결합제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저 뭐죠? 둥성둥성 허옇게 돼 있죠? 걔네들이 뭐예요? 기공이에요. 이 기공은 요 칩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칩이 이 가공을 하다 보면 여기가 마모가 돼요. 마모가 되면서 이제 나중에 자생작용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서 미세하게 제거된 칩들이 여기에 쌓인다니까요. 그죠? 아까 그래서 요 기공의 역할, 이 기공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 침입자를 저장한다거나 배출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요건 공작물일 거고요. 그쵸? 그래서 연삭 작업의 특징이 이렇게 되는데요. 얘들은요, 확대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돌을 깨보세요. 돌을 깨보면 모서리가 생기잖아요. 그 모서리가 이 칩이, 그러니까 칩이라네, 얘 입자들이 큰 애들이 아니라고요. 작다고요. 그럼 그 작은 입자들 속에 이 모서리로 돼 있어서 칼날 역할을 하는 놈은 얼마나 작겠어요. 그러니까 그놈 때문에 생겨나는 이 칩이 어떻게 하세요? 매우 작죠. 매우 작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치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정도가 높겠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얘가요, 마모가 돼요. 처음에 볼까요? 이런 칩이 이렇게 날카로웠어요. 얘가 이제 점점 마모가 되면 여기 어때요? 이렇게 뭉뚱해지잖아요. 그럼 얘가 어때요? 얘가 이제 그 저항력을 견디다 못해 탈락을 해버려요. 탈락을 하면 그 뒤에 새로운 놈이, 예를 들어서 요 놈이 탈락하고 나면 요 뒷개가 이제 다시 새로 이제 절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자생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 가공 능률이 좋고요. 가공 능률이, 정밀 가공하는데 가공 능률이 좋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얘는 뭐 고속도 강이나 초경합금이나 이런 것도 어찌할 수 있어요? 예, 저 연삭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됐나요? 여기 일감이라는 건 이건 공작물이에요. 공작물. 자, 실제 여기 이렇게 생겼다고요. 요놈보다 여기 더 크게 잘 만들어 놨네요. 요 입자들이, 요 연삭 입자가 이렇게 생긴 것들이에요. 얘를 이 결합자로 이렇게 붙여 놨고요. 요 중간중간 이런 것들은 저 기공이죠, 기공. 그 다음 이제 숫들의 모양을 한번 살펴볼게요. 호수가 몇 호까지 있어요? 1호에서부터 13호까지 있네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대략 좀 보세요. 이건 평형이고 이건 실린더형이네요. 여기가 3호는 테이퍼가 되어 있고요. 4호는 양면 테이퍼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프렌지가 있네요. 5호는 일면 프렌지형. 요건 원통형, 얘가 원통형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6호는 원통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건 7호는 양면 프렌지형이네요. 그리고 요 8호는요. 요 형상, 요 쉐이프티형이라고 이렇게
CFT형이라고 이 형상이 이렇게 생겼네요. 그리고 이건 또 뭐 9호는 양면 컵형, 뭐 10호는 주먹 맞춤형, 이건 뭐 대접형, 이건 접시형, 그리고 13호가 톱날용 접시형,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하여튼간 연상숫돌이 이렇게 표준 모양이 13호까지 이런 형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런 형상이 있다는 정도 아시고 필요할 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재래식 연삭수도를 한번 볼게요. 얘들 볼까요? 얘네들 탄화규소나 산화알루미늄, 얘네들이 이 입자가 전부 다 뭐였어요? 인조였잖아요. 인조. 그렇죠? 얘네들 재래식 연삭수돌에서 수돌 입자들이 이렇게 산화알루미늄이나 아니면 탄화규소 이런 것들을 썼고요. 그리고 얘들은 아주 기계화된 처음부터 썼던 애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살펴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연삭수돌 전체가 뭐로 돼 있대요? 전체가 수돌 입자로 제작돼 있다고요. 얘들은 값이 이제 비싼 놈들이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재래식이 아니고 뭐예요? 초연마 연삭제잖아요. 여기 보시면 누구이겠어요? 얘들이잖아요. 얘들. 여기 요 색깔로 돼 있는 애들. 요 원주 방향으로. 그쵸? 그래서 보시면 얘네들은 인공적으로 개발된 다이아몬드, 뭐 그다음 뭐 CBN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얘들을 숫돌 입자로 사용해서 숫돌의 성능을 향상시켰대요. 그리고 요놈들은 요 쉔크 부분, 요 쉔크 부분은요, 얘들을 잡아주는 이 부분들이겠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알루미늄이나 강 같은 금속으로 제작하고요. 그리고 연상날은 어디겠어요? 얘들이 연상날이잖아요. 얘들이 연상날만 뭐로 만들었어요? 초연마 입자로 이렇게 입힌 것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쓰는 것들은 요 부분들이죠. 여기 이걸 무슨 색깔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 부분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표기법이 있는데요. 이것도 재래식하고 초연마 연삭제하고 연삭수들하고 이거 좀 구분이 좀 돼야 되는데요. 여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요 앞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아까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이거 자연산하고 인조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네, 자연산하고 인조산이 누가 연삭제의 종류 얘기할 때, 자, 이게 이제 재래식이잖아요. 재래식이니까 어떤 놈들이겠어요? 그게 뭐였죠? 산화알루미늄, EL2, O3이거나 또 뭐가 있었죠? SI, 탄화규소, 뭐 얘들이죠. 얘들인데요. 얘들을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하나 보세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입자들이에요. 입자들인데 요 숫돌 그 요 그게 뭐야? 요 입자들이 어떤 놈이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A라고 되어 있는 건 누구이겠어요? 산화알루미늄이에요. 근데 산화알루미늄 색깔이 무슨 색깔이래요? 아마 검은색인가 봐요. 그다음 앞에 W가 붙어 있는 것들은 색깔이 흰색이에요. 그다음 이제 누가 있었죠? 요 탄화규소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은 기호가 C 아니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GC. 다이아몬드는 그냥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돼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대표적으로 쓴 게 숫돌 입자는 뭐예요? 이런 산화알루미늄인데 색깔이 무슨 색깔을 선택해 본 거예요? 예, 흰색을 선택해 본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입자의 종류였잖아요. 그죠? 그다음 두 번째가 입도예요. 입도 저 사이즈인데요. 입도 연마 입자의 크기죠. 그쵸? 자, 요 크기인데요. 제가
그 전에 요 얘기도 지금 설명을 다 한 거니까 추가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요 연마 입자의 크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거친 것, 보통, 그리고 고운 것, 매우 고운 것, 가만히 보세요. 여기 뭐냐면 숫자가 커질수록 어때요? 입자가 작아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숫자가 작을수록 거친 놈들이에요. 요 입도. 그다음 이제 결합도인데요. 요건 여기 결합도에 이제 요 경도를 얘기하는 건 경도를 얘기하는 하는 건데요. 잠깐만요. 여기서 보면 얘도 밑으로 가볼게요. 밑으로 쭉 가보면 Z까지 돼 있잖아요. 밑으로 갈수록 어때요? 이제 강하다고요. 그다음 요 조직도요. 얼마나 치밀하냐 하는 것들이거든요. 얘도 한번 보세요. 자, 치밀하다는 건 입자 사이즈가 어떻다는 거예요. 작을수록 치밀해지겠죠. 자, 거칠수록 어때요? 거칠수록 여기 이 거칠수록 이제 요 숫자들이 점점 커졌네요. 그쵸? 여기는 그래서 예를 들으라고 중간치를 선택을 했어요. 그다음 이제 결합체인데요. 이거 체가 아니라 제예요, 이게. 이게 본딩하는 데 쓰이는 게 뭐죠? 이제 본드예요. 그 입자들을 결합시키는 것. 요 비트리피아드하고요, 실리게이트, 뭐 고무, 레지노이드, 셀락, 비닐, 뭐 메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 뒤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것들이 어디까지 쓰냐면 한 요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V까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뒤편 기호에서 1호,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요 사양들 크기가 있죠? 크기는 표시할 때 어떻게 해요? 자, 여기 모양을 표시할 때는 아까 1호에서부터 몇 호까지 있었죠? 여기 13호까지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숫돌이 저 원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경, 두께, 내경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요게 저 재래식에서 표현하는 방법들이에요.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 입도 보세요. 입도 말 그대로, 자, 입도가 작다라고 했잖아요. 입도가 작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메시가, 이 메시라는 게 뭐냐면요, 요런 얘기예요. 이거 좀, 요게 1인치예요 아마 1인치. 여기 1인치, 여기 1인치, 1인치 속에 이렇게 채눈을 내요. 채눈을 내서, 자, 여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요 1인치 1인치 사이에 채눈을 몇 개 만들었을까요? 이게 뭐 10개, 10개, 12개 이렇게 나눠 놓은 것 같아요. 이거 되나요? 뭐 12개? 12개는 쉽게 되는데 10개가 잘 되나 모르겠네요. 하여튼간 입도 사이즈인데요. 이 채눈 속에 얘는 작으니까 한 24개, 채눈 수가 24개까지네요. 여기까지는 이제 거친 놈에 속하는데요. 결국 입도는 입자 사이즈라는 거. 입자 사이즈가, 자, 밑으로 갈수록 얘가 채는 수가 아주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뭐 미세해지는 거죠.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결합도이고 경도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연마 입자하고 결합자가 얼마나 잘 튼튼하게 붙어 있느냐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A에서부터 Z까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자, 여기 쭉 보세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때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결합도가 강하네요. 그쵸? 여기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써놨어요. 그 다음 조직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얘는 말 그대로 입자의 최적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여기 치밀한 거 볼게요. 여기 보면 조직이 입자의 최적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니까요. 자, 일정한 체적 속에요, 아주 미세한 놈들을 담았을 때 하고요, 일정한 체적 속에 거친 놈들을 이렇게 담았을 때 하고, 요 입자들이 차지하는 실제 체적 또는 비중은요, 어떤 놈이 클까요?
어떤 놈이요? 작을수록이요. 그죠? 요 작을수록 입자의 최적이 작을수록 얘들이 조밀해진다고요. 그래서 보면 숫자가 작을수록 입자가 조밀하니까, 작으니까, 미세하니까 입자가 많고, 그리고 기공이 어떻게 했어요? 기공이라는 건 이자 입자 사이의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기공이 작아진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합제, 아까 그 한 여러 종류 얘기했는데요. 여기 보면 뭐 비트리파이드에서부터 메탈까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초연마제예요. 이거 초연마제인데요. 앞에서는 재래식이었잖아요. 얘는 이제 표현한 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표기 방법이죠. 여기는 머리기호, 그쵸? 여기 살펴봤더니 뭐 큐빅 볼은 이거 CNB, 이게 CNB잖아요. CNB. 그다음 두 번째 어떤 놈이 있었죠? 다이아몬드가 있었죠. 그쵸? 그래서 얘는 보면 여기 CNB 같은 경우는 뭐 B로, 다이아몬드는 뭐로요? 이제 D로 이렇게 표현을, 요 머리기호를요. 그다음 여기 입도 지수는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얘 밑으로 올수록 입도 지수는 어때요? 이제 작아지겠죠. 그죠? 결합도는 이제 결합제하고 아까 똑같은 것들이에요. 이제 결합했을 때 그 경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뭐 다이아몬드 함유율이니까 더 설명할 수 없을 거, 필요 없을 거고요. 얘들은 아까 본딩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결합제들이죠. 그죠? 자, 요거 한번 간혹 이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여기 초연마 입자의 숫들 입자 크기를 두 숫자를 동시에 표현하는 방법이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60하고 80이 있잖아요. 그러면 60이면요. 60이면 채눈 사이즈가 이렇게 채눈이 있을 때 이게 60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80이라는 건 이 채눈들이 80개가 있는데, 물론 이 폭은 똑같이 1인치 1인치예요. 그죠? 그럼 보세요. 이렇게 써놓은 놈들은요, 두 자리로 이렇게 써놓은 놈들은 60일 땐 통과하는데요. 그죠? 이 채눈 사이즈가 크니까. 그 80일 땐 통과를 못해요. 채눈 사이즈가 80은 어때요? 작으니까요. 그래서 두 자리로서 표현할 때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결합제의 이 조건이 있는데요. 이 결합제의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이 결합제가 저항력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이 온도에도 잘 견딜 수 있어야 되잖아요. 고온에도. 그 다음 이 결합제는 뭐 금속이 됐든 뭐 비트리파이드가 됐든, 여기 아까 종류가 실리케이트가 있건 뭐 고무가 있건 레지노이드가 있건 등등 비닐도 있고요. 얘네들은 화학적으로 안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적절한 경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강성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 마모 입자가, 그래, 이 마모라네, 그 뭐죠, 연삭 입자가 마모가 되어서 큰 저항력이 작용하면요, 그때는 적절히 탈락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합제는요, 요 탈락될 수 있다는 게, 요 마모된 입자가 저항력이 커져서 탈락될 수 있다는 게, 그걸 이제 우리는 자생작용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자생작용, 새로 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존력, 요 얘기는 뭐냐면요, 그 새로운 날이 나타났으니까 그 날은 예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삭성의 보존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합제 한번 봐볼게요. 이거 그 뭐 한 5개, 7개 뭐 그 정도 되는데요. 대표적인 거 한 3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 비트리파이드 결합제 같은 경우는요, 특징이 기공이 많대요. 기공이 많다는 건 이게 뭐죠? 공간이 많으니까 거기에 칩이 잘 쌓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칩을
거기 저장하고 배출하는 게 그런 기능을 하는 게 기공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연삭성이 우수하대요. 또한 강도도 높고요. 그래서 반면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이 비트리파이드 결합제를 쓰는 것들이 연삭수돌의 보통 한 50% 정도를 차지한다고 그러고요. 근데 요놈의 문제점이 뭐냐면 취성이 크대요. 취성이. 저도 요 비트리파이드라는 이 결합제 화학적 성분은 제가 잘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받아본 요놈의 특성을 보면 이 비트리파이드라고 하는 놈이 요 취성이 커서 언제 이 지금 우리가 연삭 가공을 할 때 이 속도는 고속화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가 되냐면요. 요 취성이 크니까 요 놈이 고속 사용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에너지가 이런 에너지가 어때요? 그 절삭하는데 에너지가 크다고요. 자, 에너지가 크다 보면 저항력이 커질 거 아니에요. 얘가 딱 하고 부러지면서 튄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튀면은 이제 재해 문제가 또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고속 사용에는 얘를 어떻게 해요? 좀 제한을 한다고요. 그다음 레지노이드게요. 이건 수지잖아요. 레진이 수지니까 얘들은 보면 분말하고 수돌이자하고 혼합해서 이렇게 만든 것들인데요. 이때 경화시킬 때 온도가 150도씨에서 200도씨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수지다 보니까 이 경화제를 얼마나 첨가했느냐에 따라 경도가 이제 좌우가 되고요. 그리고 이 숫돌은 강도도 높지만 이 수지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뭐래요? 충격에 잘 견딘대요. 그렇죠? 그래서 중연삭 그리고 절단저금. 이 중연삭이라는 건 뭐 중간 정도라는 얘기가 아니죠. 좀 힘이 많이 들어가는 연삭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이제 요 수지다 보니까 알칼리성 이런데 그러니까 이게 화학물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알칼리성 절상력에 냉각적으로 쓸 거 아니에요. 절상력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대요. 저도 이게 화학 반응식은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요. 그래서 강도를 떨어뜨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누구하고는 같이 쓰지 말라고요. 알칼리성 절상력하고는 쓰지 말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피해야 되는 거고요. 요 천마 결합제 누구였죠? CBN. 그다음 뭐였죠? 다이아몬드. 얘들이잖아요. 여기에는 주로 쓰이는 것들이 어떤 게 많이 쓰인대요? 예, 레지노이드 결합제가 많이 쓰인대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보면 이 결합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금속 결합제가 있는데요. 얘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소결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코장이 말로 신터링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 금속 결합제는 가장 널리 쓰이는 금속 결합제의 형태는 뭐로 됐냐면 분말 야금으로 돼 있어서 얘를 분말 야금법으로 생성된 청동 분말이래요. 얘를 혼합해서 소결시킨 거예요. 소결. 또 어떤 경우는 철과 결합제로 니켈 분말이 쓰이기도 한다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은 똑같이 언제 써요? 초연마 연삭제 숫돌에 그 레지노이드하고 초연마 연삭제 연삭수돌에 이 금속 결합제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 이거 전착은요. 이건 말 그대로 분말을 도포시키는 거예요. 전기적으로 우리가 전기 도금하는 거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요. 얘네들은 이 초연마 연삭제를 연삭수돌에 이렇게 제작할 때 똑같이 전착 방법을 쓰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요. 얘들 다이아몬드나 CBN 이런 입자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그 쉔크 있잖아요. 얘들을 도포시키는데 거기 한 층만 니켈 도금법 그러니까 니켈을 이용해서 전기 분해 전기 도금하는 거죠. 전기 분해를 이용하는 거일 거예요. 요같이 전기 도금
방법으로 이 뭐죠? 결합시키는 게 이제 전착인데요. 여기는 보니까 여기 제가 써놨네요. 이 전착수들은요, 보통 얘들은요 비싸잖아요. 그리고 한 면에 아까 보신 것처럼 요 끝자락 여기만 살짝 도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비용이 작게 초연마수들을 생산할 수 있는 건데요. 얘네들은요 요 한 층만 이렇게 도포를 전기 도금 형태로 이렇게 도포할 수 있기 때문에 형상을 좀 복잡해도 그런 수들에도 얘들은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요 뭐죠? 전착 방법에 의한 것들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2교시 강의를 끝내고요.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3차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